자, 145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고 반지름의 길이가 다른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있죠. 바로 동심원, 중심이 똑같습니다.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수직인 두 선분에 의해서 주어진 도형이 이렇게 8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8개 영역에 서로 다른 5개의 색, 서로 다른 5개의 색을 자, 모두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색을 칠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단 한 영역에 한 가지 색을 칠하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무엇을 본다? 같은 것으로 본다. 바로 원순열을 생각하라는 뜻이겠죠. 자, 지금 이 8개 영역 안에 5개의 색을 모두 칠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5개의 색을 우리가 A, B, C, D, E라고 합시다. 5개의 색깔을. 자, 이럴 때 가운데 이 빗금친 4개의 영역, 여기에는 몇 개의 색? 2가지 색만 칠하려고 하네요. 2개의 색만 칠하려고 하고, 자, 이웃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안의 부분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 빗금친 부분에 2가지 색을 칠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 빗금친 영역에 색칠할 2가지 색을 먼저 선택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바로 빗금친 부분. 빗금친 부분에 사용할 2가지 색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선택만 하니까 이 5가지 색깔 중에서 몇 가지 색? 2가지 색을 선택하니까 5 컨비네이션이 바로 몇 가지가 된다? 10가지가 되겠습니다. A, B를 선택할 수도 있고 A, C를 선택할 수도 있겠네요. 뭐 C, E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 10가지 색 중에서 A, B를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A, B를 선택했으면 자, 이 옷하는 색은 서로 다른 색으로 봐야 되니까 바로 이 A, B를 가지고 일단 칠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10가지를 선택하였는데 10가지 경우 중에서 A, B를 선택했습니다. 일이 끝나지 않았죠. A나 B나 누구를 먼저 색칠을 해도 이 형태는 지금 원순열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럼 만약에 A가 먼저 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A가 먼저 색칠한다면 A를 색칠할 수 있는 곳은 몇 가지죠? 네 구역이 아니고 한 가지라 그랬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니까 바로 A가 여기 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A가 색칠할 수 있는 곳은 네 구역이 아니고 몇 구역? 한 구역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무엇이 시작이 된다? 바로 직순열이 시작이 된다고 했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웃한 곳은 바로 같은 색을 목칠하기 때문에 바로 B가 색칠할 수 있는 것도 뭐가 됩니까? 바로 B는 어디에? 이 A의 양쪽 옆에 색칠을 해야 되고 맞나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색칠돼야 됩니까? A가 반드시 색칠돼야지 되겠죠. 이 같은 색은 이웃하여 색칠할 수 없으므로 맞습니까? 여기에 A가 색칠할 수가 있다 없다? 여기에 A를 색칠할 수가 없죠. 같은 색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빗금친 곳은 A와 B만 지금 색칠하기 때문에 바로 A와 마주보는 이곳은 A를 색칠할 수밖에 없고 여기도 B를 색칠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바로 이 A와 B 2개를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빗금친 부분에 색칠할 수 있는 곳은 몇 가지다? 10가지가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의 부분은 모두 다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바깥 부분 네 구역에 이제 모두 색칠을 하라고 했으니까 C, D, E를 여기에 모두 다 색칠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C, D, E 이렇게 색칠이 반드시 한 곳에서는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C를 색칠할 수 없죠. E를 색칠할 수 없죠. 그리고 A와도 인접하기 때문에 색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D를 색칠할 수 있나요? D를 색칠할 수가 있고 또 B를 색칠할 수도 있겠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이 부분은 내가 C, D, E를 이렇게 색칠했다면 이 부분은 C와 E와 A를 색칠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따라서 D와 B를 색칠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D를 색칠했다면 C, D, E, D 즉 이 C, D, E를 가지고 네 구역을 색칠한 것이 되고 B를 색칠하였다면 바로 네 가지 색으로 색칠한 거죠. 다시 D를 색칠했다면 이 바깥 부분을 세 개의 색으로 색칠한 경우가 되고 B를 색칠했다면 바로 바깥 부분을 몇 가지 색으로 네 가지 색으로 색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바깥 부분, 밖을 생각할 때는 자 CDE만 사용해서 색칠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해도 되나요? CDE는 반드시 색칠을 하고 그리고 이 A와 B 중에서 한 개의 색을 색칠하는 이런 두 가지 경우로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바로 남았는 색이 세 가지니까 CDE의 세 가지 색으로 네 영역을 색칠할 수도 있고 CDE와 이 안에 색칠한 AB 두 색 중 하나의 색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CDE만 사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CDE만 사용한다면 반드시 어떤 이 세 개의 색 중에서 하나의 색은 두 번 칠해야 될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 안에 부분을 색칠을 해 두었기 때문에 이 바깥 부분은 원순열이 되지 않죠. 직순열로 들어갑니다. 그럼 CDE를 여러분들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부분을 여러분들 몇 개의 색을 칠할 수 있겠나요? CDE 세 가지를 칠할 수가 있겠죠. 여기 부분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C를 칠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여기는 뭘 칠할 수 있나요? C를 제외한 DE를 칠할 수 있으니까 몇 가지?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E를 칠했다고 할까요? 그럼 여기는 뭘 칠할 수 있나요? 여기는 여러분들 뭘 칠할 수 있나요? 물론 여기는 바로 D를 칠하면 되겠죠. 바로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여기 부분은 뭘 칠해야 돼요? 우리가 세 가지 색만 칠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누구를 칠해야 된다? 이 E와 마주보게 칠해야 되겠죠. C와 인접하고 D와 인접하니까 우리가 E만 칠할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여기가 몇 가지 된다?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가 나온다? 바로 6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예를 들어서 D를 먼저 칠했다고 해볼까요? D를. 그리고 C와 E를 이렇게 칠했다면 이 부분은 바로 D와 어떻게 똑같은 색깔을 칠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마주보는 부분이 이 세 개의 색 중에서 남은 곳에 마주보는 부분과 색깔이 동일하게 칠해줄 수밖에 없겠죠.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는 CDE와 AB 중에 여러분들 하나를 칠하고 싶다. 그럼 예를 들어서 CDE와 A를 칠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C, D, E와 A를 칠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럴 때 바로 A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 A를 먼저 칠해 놓았기 때문에 A를 칠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A는 이곳과 이곳은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A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여기와 여기밖에 못 들어옵니다. 아시겠나요? 왜? B와 다르게 칠해야 되겠죠. 그죠? A, 여기를 칠해버리면 A와 똑같아지니까 여기는 색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두 군데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A가 칠할 수 있는 곳을 두 군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A가 칠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자, 왜냐하면 조금 이따 보여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칠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 세 부분은 누구를? C, D, E를 칠하면 되겠죠. 따라서 C, D, E를 마음대로 칠해도 되겠죠. 그죠? 따라서 3팩토리얼이 됩니다. 됐나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A를 칠했으면 C, D, E는 여기에 C, D, E가 오나 C, E, D가 오나 어떻게? 다 다르게 되겠죠. 그죠? 직순율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여기에 A를 칠할 수도 있고 뭐를 칠할 수도 있습니까? B를 칠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곱하기 2가 되겠죠. 되겠나요? 요거는 A 또는 B 두 개 중에 하나를 칠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가 왜 A를 칠하는 곳이 한 군데라고 해야 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A를 여기 칠하고 B를 칠하고 C를 칠하고 D를 칠했습니다. 이 경우가 A가 여기 들어왔을 때 A가 여기를 칠했을 때 B가 들어오고 C가 들어오고 여기 D가 들어오는 건 어떤 경우입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B, C가 이렇게 붙어져 있죠. 여기는 AD가 붙어져 있죠. 여기는 AB가 붙어져 있고 여기는 AB가 붙어져 있고 AB가 이렇게 붙어져 있고 여기도 AB가 붙어져 있죠. 근데 바깥쪽으로 보면 여기 AB가 붙어져 있죠. AB인데 이게 이쪽에 있는 AB와 어떻습니까? 똑같죠. 여기도 AB가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게 여기 AB와 같고 아니면 AD가 붙어져 있는 것은 여기 있는 AD가 붙어져 있는 것과 똑같아요. 따라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된다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 가지가 되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여기는 몇 가지가 나온다? 12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 빗금친 안의 부분이 몇 가지고 10가지가 되고 이 밖에 칠할 부분이 6가지와 12가지로 나누어지죠. 그죠? 따라서 전체는 안에 칠할 빗금 칠할 곳이 10군데고 이 밖에 칠할 것은 두 가지 경우를 더해줘야 되겠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10 곱하기 18이 되어서 몇 가지가 된다? 180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한 가지라는 거 꼭 여러분들 잘 관찰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A, B, C, D로 칠한 거나 여기 A, B, C, D로 칠한 거나 동일한 것을 알면 여기가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잘 관찰해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146번입니다. 자, 세 개의 숫자 1, 2, 3에서 중복을 허용한다고 하면 중복을 허용해서 각각 몇 개씩 홀수 개씩 모두 9개를 나열한다. 나열하니까 바로 뭡니까? 순열이 되겠죠. 그죠? 순열. 근데 중복을 허용하여 각각 나열한다. 9개를 선택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중복을 허용하여 여러분들이 각각을 허용하여 각각 홀수계죠. 여기에 각각 홀수계란 말은 1도 홀수계, 2도 홀수계, 3도 홀수계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1만 이렇게 9개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1만 홀수계죠. 각각 홀수계니까 1도 홀수계, 2도 홀수계, 3도 홀수계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이 예를 들어서 1개, 2는 3개, 3은 예를 들어서 5개.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반대로 1이 5개, 1이 5개, 2가 3개, 3이 하나. 이렇게 배열해도 이걸 가지고 배열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먼저 배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몇 개? 9개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9개를. 그러면 중복을 허용해서 9개를 선택해야 되겠죠. 먼저 중복을 허용해서 물론 이때는 각각 홀수계를 선택해야 돼요. 홀수계.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선택한 후 뭘 하면 되겠습니까? 나열해 주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면, 자, 1을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를 X개, 2를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를 Y개, 3을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를 Z개라고 한다면, 요 토탈 몇 개를 선택해야 됩니까? 9개를 선택해야 되겠죠. 9개. 각각 홀수계니까 바로 X, Y, G는 엄화정이 아니고 자연수가 되겠죠. 자연수.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자연수가 되는 경우를 가지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한 다음에 나열해 줘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선택이 되는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물론 중복 순열로 생각해 본다면 미안합니다. 중복 조합으로 생각해 본다면 x y z-는 얼마가 돼야 되죠? 하나씩 이모해서 담아놔야 되겠죠. 그죠? 담아놔야 되겠죠. 그럼 얘는 엄화정이 되죠. 엄화정. 자, 그러면 3H6이 됩니까? 그럼 더하면 9고 빼면 8이죠. 8 컨비네이션 6인데 8 컨비네이션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들 우리 각각 홀수계니까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여기가 자연수가 되면 안 된다 그랬죠. 미안합니다. 좀 잘못 설명했네요. 그죠? 여기서 9개가 되는데 각각이 뭐다? 홀수계가 돼야 되죠. 자연수가 아니고 홀수입니다. 홀수 맞습니까? 그럼 미안합니다. 홀수죠. 홀수면 여러분들 이 x를 뭐로 생각한다? 바로 2x 다시 플러스 1로 생각해야 되겠죠. x 다시를 엄화정으로 만들려면 y는 2y 다시 플러스 1로 생각해야 되겠죠. 자, z는 2z 다시 플러스 1로 생각하면 바로 여기에 x 다시 y 다시 z 다시가 바로 어바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씩 빼면 6이 되고 2로 나누면 x 다시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z 다시는 3이 되니까 빼면 6이고 2로 나누면 3이 되겠죠. 따라서 가지는 3H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하면 6이고 빼면 5죠. 5 컨비네이션 3이니까 5 컨비네이션 2와 같아서 홀수계로 여러분들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개가 있다? 10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됩니까? 물론 여기서 엄화정이 홀수니까 그죠? 10개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10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선생님이 이 풀이집에 보면 여러분들 이 10개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 선택을 한다면 나열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몇 가지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를 파악을 하고 여러분 해야지 좀 정확하게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XYG가 자, 10개를 다 찾아내야 됩니다. 일단 모두 다 홀수인데요. 홀수인데. 자, X, Y, G에 홀수를 넣어서 9가 되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면 자, 먼저 X가 1이고 X가 1이고 Y도 1이고 맞나요? 그러면 G는 얼마가 된다? 7이 되면 9개가 맞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바로 x가 누굽니까? 1의 개수입니다. y는 2의 개수고 g는 3의 개수예요. 그러면 이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 1이 하나 일단 선택하고 2도 하나 선택을 하고 3은 몇 개를 선택하겠다? 7개를 선택하겠다는 말이겠죠. 맞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뭘 하겠다? 배열을 하겠다는 뜻이겠죠. 이제 나열을 해야 되니까. 그 말은 전체 9개를 9팩토리아를 맞죠? 배열을 하니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1은 1개, 2는 1개. 자, 3이 7개니까 7팩토리알로 나누어 주면 되죠. 그러면 7팩이 약분되니까 맞죠? 몇 가지가 나온다? 72가지가 나올 것입니다. 이해합니까? 요 자체를 표현하면 72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게 117도 여러분들 되지만 보면 이 10개 중에서 이제 한 개를 찾아내는 겁니다. 만약에 171이 된다고 해보세요. 171. 171도 9가 되죠. 그럼 171의 의미는 뭡니까? 171의 의미는 자, 1이 한 개, 2가 몇 개다? 2가 7개겠죠. 그리고 3이 한 개입니다. 3이 한 개죠. 그럼 요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 배열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얘도 어때요? 9 팩토리얼을 뭐로? 7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죠. 2가 7개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수준이죠. 얘도 72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10개 중에서 2개를 찾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도 한 개 더 있죠. 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7, 1, 1이 될 수도 있죠. 그럼 711이라는 말은 1이 7개 맞나요? 그리고 2가 한 개, 3이 한 개죠. 따라서 얘도 어떻게 됩니까? 9 팩토리얼에 7 팩토리얼로 나눈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바로 7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7이 되는 경우는 117이 되는 경우는 117, 171, 711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그 각각의 상황을 선생님이 일일이 하나씩 다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10개 중에서 여러분들 몇 가지 경우, 세 가지 경우를 찾았는 거죠. 117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 요 세 가지 경우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것도 여러분들 배열을 한번 해보면 3 팩토리얼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2 팩토리얼로 나누면 3이 되어서 117로 여러분들 조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바로 72는 일단 몇 가지 경우가 나온다? 세 가지 경우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216가지를 일단 찾아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XYG가 자, 117 형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자, 1이 되고 여기에 여러분들 두 번째가 3이 될 수가 있겠죠. 홀수가 되야 되니까 그러면 다음은 얼마입니까? 5가 되겠죠.
그럼 얘의 의미는 뭐가 된다? 얘의 의미는 1은 1개, 2는 2개. 맞습니까? 이제 3이 몇 개가 돼야 돼요? 3이 5개가 돼야 되겠죠? 3이 5개.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9팩토리얼을 자, 2가 3개니까 3팩토리얼로 나누어 주고 3이 5개니까 5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5팩토리얼과 9팩토리얼 나누면 여기는 9, 8, 7, 6까지 되겠죠. 5팩토리얼을 약분했으니까. 그리고 3팩토리얼이 6이니까 6과 약분하면 바로 9, 8, 7만 남네요. 그죠? 9, 8이 72 곱하기 얼마입니까? 7이 되니까 바로 7이 14, 7, 7이 49, 자, 504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135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135만 되는 것이 아니라 153 되죠. 또 315 이렇게 되죠. 자, 위에서는 117로 되는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되었죠. 맞습니까? 따라서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1이 2개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하면 이런 경우가 3개가 나오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1, 3, 5를 순서를 바꾸면 맞죠? 바로 몇 개가 된다? 바로 3팩토리얼이 되어서 몇 개가 되겠습니까? 6가지가 나오겠죠. 6가지. 즉 여기 있는 135와 153과 153이란 말은 1이 1개, 2가 5개, 3이 3개. 맞나요? 또 어떻게 되죠? 315가 되겠죠. 1이 3개, 2가 1개, 3이 5개. 또 351도 되겠네요. 1이 3개, 2가 5개, 3이 1개. 자, 513도 되죠. 1이 5개, 2가 1개, 3이 3개. 531. 1이 5개, 2가 1개, 3이 1개. 이 경우 형태도 똑같은 구조로 나오겠죠. 얘 같으면 1이 하나, 2가 5개, 3이 3개니까. 그래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은 똑같겠죠. 따라서 이 135 형태로 나오는 게 6가지인데 각각 하나다 504가지가 되니까 6을 곱하면 바로 3024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가 10가지 경우인데 여기에 3가지 있고 여기가 6가지가 있으니까 9가지죠. 바로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이 X, Y, G가 뭐가 되는 경우 바로 여기에 117로 했고 135로 했으면 여기 153은 뭐겠습니까? 얘와 동일하죠. 자, 그러면 바로 3, 3, 3이 되겠죠. 1이 몇 개? 3개. 2가 몇 개? 3개. 3이 몇 개? 3개로 배열하는 거죠. 얘가 9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3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럼 3팩토리얼을 약분하면 여기는 9, 8, 7, 6, 5, 4까지 되겠네요. 여기가 6이고 6이니까 6을 없애면 되겠네요. 약분. 여기도 6이죠. 자, 6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6을 없앨 수 있나요? 먼저 6이니까 2로 약분하면 여기가 2가 되고 3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가 3이 되겠네요. 이것을 다 곱해보면 자, 3, 8, 7, 5, 2를 곱하죠. 5, 2 곱하기 10이고 자, 8, 7이 얼마 되죠? 56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3을 곱하면 되겠네요. 10 곱하기 3, 6이 18, 3, 5, 15, 16이 되어서 1680까지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10가지가 보세요. 요 한 가지, 두 가지 경우, 세 가지, 여기에 네 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 9가지, 여기 10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중복조합과 중복조합을 생각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분류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생각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1680과 216과 3024를 모두 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1680과 자, 얼마? 3024 그리고 216을 모두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6과 4를 더하면 0이죠. 1이 올라가면 12가 되겠습니다. 1이 올라가면 자, 9가 되고 4가 되어서 자,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가 나온다? 4920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쉽지는 않죠, 그죠? 자, 먼저 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한 다음에 그 선택했는 것을 가지고 나열하는 방법, 즉 중복조합으로 몇 가지가 나오는지를 생각하고 이제 나열하는 방법까지 생각하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147번입니다. 자, 딸기 맛, 초코 맛, 바나나 맛 우유가 각각 3개씩 있습니다. 이 9개의 우유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여, 그러니까 3개를 선택하여 2명의 학생에게, 몇 명? 2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줍니다. 이 3개를 모두 다 2명한테 주는 거예요. 단, 같은 종류의 우유는 서로 구별하지 않고 우유를 한 개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다고 하네요. 우유를 한 개는 꼭 받아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일단 먼저 3개를 선택한 다음에 2명한테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럼 딸기 맛도 3개가 있고 초코 맛도 3개가 있고 바나나 맛도 3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딸기 맛을 X, 초코 맛을 Y, 바나나 맛을 Z로 놓는다면 일단 우리는 여기서 X, Y, G가 더해져서 토탈 몇 개를 선택해야 됩니까? 3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럴 때 딸기 맛만 3개 선택해도 되죠. 그런 뭐 딸기 맛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딸기 맛 2개, 초코 맛 1개 해도 되죠. 아니면 각각 하나씩 해도 되죠. 자, 따라서 어마정이 되겠네요. 그죠? X, Y, G는 어마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3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3H3이 되겠죠. 자, 따라서 계산해 보면 바로 더하면 6 빼면 5가 되고 5 컨비네이션 3, 5 컨비네이션 2가 되어서 몇 가지가 된다?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조금 전 문제와 형태가 비슷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10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10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이제 이 3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X, Y, G가 3개가 되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딸기 맛만 모두 다 선택을 해도 되나요? 딸기 맛만. 그럼 마찬가지로 뭐만 초코 맛만 다 선택을 해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바나나 맛만 3개를 모두 다 선택해도 되겠네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한 가지 색만, 한 가지 맛만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3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이처럼 3가지가 나오죠. 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 2명한테 나누어 줄 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이 2명 학생이 바로 각각 받을 수 있는 양을 A, B라고 한다면 바로 A와 B를 더해서 몇 가지, 몇 개를 받으면 되나요? 3개를 받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지금은 이 같은 경우는 딸기 맛만 3개를 받았는 거예요. 딸기 맛만.
자, 그런데 우유를 한 개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 AB는 뭐가 돼야 된다? 이 AB는 바로 자연수가 되어야 되죠. 자연수. 맞습니까? 자, 그러면 1 이상이 돼야 된단 말이죠. A도 1 이상, B도 1 이상이 되어야 된단 말이겠죠. 그러면 이모 맞습니까? 이모. 이모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씩 먼저 퍼 담아 놔야 되겠죠. 얘가 1이겠네요. 하나씩 먼저 퍼 담아 넣었으니까. 자, 그러면 바로 2H1이 되어서 맞나요? 자, 더 2H1은 더하면 3 빼면 2죠. 이 컨비네이션 1이 되어서 몇 가지가 되겠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각각 있으니까 그죠? 맞죠? 따라서 2 곱하기 3 얼마? 바로 6가지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자, 얘가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 XYG가, 자, 몇 개씩 받을 수 있나요? 하나가 모두 다 받는 경우가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딸기 맛은 하나, 초코맛이 두 개, 바나나 맛이 하나도 못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몇 가지 나오겠습니까? 바로 6가지가 나오겠죠. 우리가 조금 전 앞에서도 해봤지만 1, 0, 2도 될 것이고 딸기 하나, 초코 안 받고 바나나 2개. 바로 1, 2, 0을 가지고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2, 1, 0, 또 2, 0, 1. 자, 또 0, 1, 2, 0, 2, 1 이렇게 6가지가 나올 것입니다. 그럼 벌써 보세요. 이 10가지 중에서 여기서 3가지가 나오고 여기가 6종류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각각 6종류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딸기맛 한 개와 초코맛 몇 개를 2개를 선택했는 경우겠죠. 이것을 A와 B 학생한테 나누어 주는데 요 3개를 나누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각각 여러분들 모든 학생은 꼭 하나씩은 받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A도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큰데 여기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딸기 맛은 1개가 있고 초코 맛이 2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퍼담는다고 해서 A-B-는 하나씩 퍼담으면 얼마가 됩니까? 1이 되면 얘와 똑같은 경우가 나오고 얘도 몇 가지 나온다? 2가지가 나오겠죠. 형태가 똑같으니까. 맞습니까? 자, 그런데 얘는 이렇지 않다는 거. 자, 요게 지금 잘못된 풀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냥 생각만 한번 우리가 해보면 이 A가 자 보세요. A와 B가 있을 때 이 3개를 받을 때 1개씩은 받아야 되잖아요. 얘가 만약에 딸기를 받고 이 초코 2개를 얘가 초코 2개를 가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얘가 딸기와 초코를 받으면서 얘가 초코 하나 받을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얘가 딸기를 받으면서 얘가 초코 2개를 받을 수가 있고 얘가 딸기를 받을 때 얘가 초코 하나와 얘가 딸기와 초코 하나 이렇게 몇 가지 경우가 나옵니까? 4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2가지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같은 제품을 가지고 똑같은 거를 가지고 바로 딸기 맛을 가지고 나누어 줬기 때문에 충분한데 여기는 딸기와 초코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형태대로 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경우는 요 경우가 아니고 각각이 몇 가지가 나온다. 4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므로 전체 6가지가 있으니까 6종류가 있으니까 6 곱하기 4 얼마?
바로 24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직접 적어봐서 설명했는데, 그러면 식으로 우리가 푼다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면, 먼저 딸기만 먼저 이 친구들한테 나누어 줘야 되죠. 이 딸기와 초콜릿을 한꺼번에 이 세 개로 보고 나누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명한테 딸기 하나를 나누어 주는 거죠. 자, 그 말은 A 플러스 B에 딸기 하나만 주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어마정이 되어도 되죠. 그럼 이 경우는 바로 EH1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더하면 3 빼면 2니까 이 컨비네이션 1이 되어서 두 가지가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초코만 줍니다. 초코. 바로 A 플러스 B에다가 A와 B 각각 받는 게 몇 개? 초코 2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때도 어마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얘는 EH2가 되겠죠. EH2는 여러분들 4에서 더하면 4, 빼면 3이죠. 3C2인데 3C2니까 얼마가 된다? 3개가 되겠네요. EH2니까. 맞습니까? 다시 얘는 EH1이죠. 따라서 EH1이 되고 얘는 EH2가 되겠죠.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 2가 되고 3이 되잖아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주는 거 두 가지와 이렇게 주는 거 일이 끝나지 않았죠? 이 세 가지를 더해서 6가지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 안에는 이 딸기가 A만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이 경우는 초코 두 개를 A만 초코 2개를 가지는 경우도 여기 세 가지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마정이었기 때문에 B가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B가 하나도 못 받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고 여기 2개 들어가고 여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 버리면 A는 딸기 하나, 초코 2개를 모두 받았고 B는 받지 못했죠. 우유를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B가 못 받는 경우 한 가지, A가 전체 못 받는 경우 한 가지. 그래서 몇 가지를 빼준다? 2가지를 빼줘서 바로 몇 가지가 된다? 4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아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게 2를 빼줘야 됩니다. 즉 여기는 자 누가 2명 중에서 A만 못 받는 경우 하나도 못 받는 경우 B만 하나도 못 받는 경우 그 2가지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4가지가 되어서 전체 몇 가지 6종류와 곱해서 몇 가지가 된다 24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이 X, Y, G가 다 더해져서 자, 얼마가 되는데 3이 되는데 이번에는 각각 하나씩 다 받는 경우죠. 각각 하나씩 다 받는 경우. 되겠나요? 자, 그렇게 하면 이 말은 바로 딸기 맛 하나, 초코 맛 하나, 바나나 맛 하나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면 A와 B가 받아서 몇 가지가 된다? 바로 몇 가지? 3가지가 되는데 맞나요? 꼭 하나씩은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먼저 선생님이 이 방법대로 해본다면 자, 얘가 딸기를 받고 얘가 초코 바나나 받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얘가 딸기와 초코를 받고 얘가 바나나를 받을 수가 있고 얘가 딸기와 바나나를 받고 얘가 초코만 받을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자 B가 딸기를 받고 A가 초코 바닐라 받을 수가 있고 바나나
자, B가 딸기와 초코를 받고 A가 바나나를 받고 이번에는 B가 뭘 받죠? 자, 딸기와 바나나를 받고 얘가 A가 초코를 받을 수 있는 6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6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6가지. 이해됩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자 바로 딸기가 A, B 더해서 A, B 두 사람이 받아야 될 게 한 가지 그리고 초코도 A, B 받을 거 하나 바나나도 A, B 받을 거 하나가 되겠죠. 그럼 얘가 EH1 여기도 EH1 여기도 EH1이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더하면 3 빼면 2니까 2 컨비네이션 1입니다. 모두 다 2 컨비네이션 1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자 딸기 주는 거 두 가지 초코 주는 거 두 가지 바나나 주는 거 두 가지인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A만 모두 다 받는 경우 이때가 어마정이니까 A만 받는 모든 경우 한 가지와 B가 받는 모든 경우 한 가지를 빼면 두 가지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온다? 6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1번은 그냥 그대로 중복조합 형태로 풀면 됩니다. 왜?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런데 2번과 3번은 여러분들 그냥 중복조합 형태로 풀면 안 돼요. 바로 이런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A만 받는 거, B만 받는 형태를 빼줘야 됩니다. 각각을 나누어서 주는 거지. 각각을 한 딸기 주는 경우 생각하고 초콜릿 주는 경우, 초코맛 주는 경우, 바나나 맛 주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 각각을 여러분들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모두 다 받는 경우는 빼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몇 가지? 6가지 경우. 첫 번째 경우가 6가지 경우. 두 번째 경우가 몇 가지 경우? 24가지 경우. 세 번째 경우가 몇 가지 경우? 바로 6가지 경우가 되어서 토탈 몇 가지가 된다? 바로 30가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미안합니다. 30가지가 아니고 36가지가 되겠죠. 36이 되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것도 조금 쉽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48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의 순서상의 개수를 an이라고 하네요. 이때 A1, 2, 3, 4, 5를 다 더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n에다가 1을 넣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2를 넣고 생각하고 3을 넣고 4를 넣고 하면 5번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n을 가지고 한번 식을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마정이잖아요. 그죠? 어마정인데 그러면 바로 중복조합이 생각이 나야 되죠. 근데 여기 잘 관찰해 보시면 A와 B는 2배가 되어 있지만 C와 D는 각각 개수가 1이에요. 우리가 이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반드시 개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 결과를 보면 2n 플러스 1이죠. 잘 보시면 이 2n 플러스 1은 n이 자연수면 얘는 홀수예요. 홀수. 그러면 2a는 a가 여러분들 음화정이기 때문에 항상 짝수가 되죠. 2b도 짝수가 됩니다. 그럼 C와 D는 홀수가 될 수도 있고 짝수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네 개를 대해서 홀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C와 D는 뭐가 돼야 되죠? 반드시 이 홀수와 홀수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짝수가 되죠.
홀수와 짝수를 더하면 홀수가 되고 짝수와 홀수를 더하면 홀수가 되죠. 짝수와 짝수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짝수가 되잖아요. 그럼 이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 두 개가 짝수이기 때문에 둘이 더하면 뭐가 됩니까? 짝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홀홀이 돼버리면 짝수가 돼버리니까 전체가 짝수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얘가 홀수면 얘가 짝수가 되든지 얘가 짝수면 얘가 홀수가 되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따라서 이 C와 D가 홀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더해서 바로 홀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홀짝 쪽은 짝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C가 자 홀수 D가 짝수인 경우. 자, 두 번째는 C가 짝수. 자, D가 홀수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엄화정을 생각해 줘야 되니까 C를 무엇으로 넣으면 되겠습니까? 홀수가 되면서 엄화정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얘를 2M 더하기 1부터 한다면 m이 0이면 1부터 홀수가 되겠죠. 아시겠나요? 그럼 d는 짝수니까 뭐라고? 2n으로 두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물론 0을 포함해도 되니까 그죠? 0을 포함한 짝수니까 그죠? 2n으로 두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식을 다시 들어보시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자 C는 2m 플러스 1이 되고 D는 2n이 되겠죠. 여기 n을 썼기 때문에 자 n을 쓰지 말고 여기서는 k로 쓸까요? 이 k 두면 되겠죠. 얘가 바로 뭐다? 2n 플러스 1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1과 1은 없어지죠. 그리고 양변을 2로 나누면 A 플러스 B 플러스 M 플러스 K가 뭐가 된다? 바로 N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A, B, M, K는 바로 뭐가 된다? 적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죠? 바로 4HN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가 4HN이고 그런데 이쪽도 여러분들 해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C가 바로 뭐로 두면 되죠? 바로 2M으로 두고 D는 바로 2K 플러스 1로 두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과 동일하겠죠? 따라서 여기도 4HN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두 개를 분류했으니까 더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4HN이 몇 개입니까? 4HN이 바로 두 개 되니까 곱하기 2를 한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자, AN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AN은 자, 4와 N을 더하면 M 플러스 4 하나 빼면 M 플러스 3이 되겠죠. M 플러스 3 그리고 컨비네이션 N이 되겠네요. 그죠? 그거에다 몇 배? 2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2배를 앞으로 빼고 M 플러스 3 컨비네이션 M 플러스 3에서 N을 빼면 되겠죠. 그럼 3과 형태가 나오겠죠. 이런 형태가 나오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물어보는 게 뭐가 되죠? A1 더하기 A2에서 얼마까지? A 얼마까지? 5까지 다 더하란 말이겠네요. 그러면 모두 다 2배씩은 다 더하죠. 그러면 2로 묶어주고 A1은 그럼 뭐가 됩니까? 1을 넣어야 되니까 4 컨비네이션 3. A2는 어떻게 됩니까? 2를 넣으면 5 컨비네이션 3이네요. A3는 6 컨비네이션 3, 7 컨비네이션 3, 바로
8 컨비네이션 3까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각각 계산해도 되지만 보세요. 앞에 것만 커지죠. 앞에 것만 커지고 뒤에 거는 커지지 않죠. 그런데 조심할 것은 항상 1부터 출발해야 되죠. 얘가 1입니까? 1이 아니죠. 자, 따라서 1이 아니잖아요. 얘는 4 컨비네이션 1이면 4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에 누가 3 컨비네이션 3 바로 1을 하나 추가해 주십니다. 추가. 자,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추가를 하면 뭐를 얘를 한번 뭐 해주면 됩니까?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 부분 어디에서 어디까지?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앞에 거만 커지죠. 앞에 부분 숫자 3, 4, 5, 6, 7, 8로 하나씩 커지죠. 그러면 얘가 1부터 시작했으니까 앞에 것만 커지면 어떻게 된다? 제일 마지막을 기준으로 앞에 것도 커지고 뒤에 것도 커진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3 컨벤션 3 얼마? 1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9 컨비네이션 4가 얼마입니까? 9 컨비네이션 4는 4, 3, 2, 1을 9, 8, 7, 6으로 여러분들 4, 3, 2, 1로 나눠주면 되겠죠. 4, 2, 8이 되고 3하고 6하고 2가 되어서 자, 7, 9, 7이 63이 되면 얼마 되죠? 얘가 바로 63과 2를 곱하면 바로 126이 되겠네요. 따라서 2 곱하기 125가 되어서 250, 2는 5가 되고 2가 되어서 자 전체 몇 가지가 된다? 250가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앞에 것만 커지면 뒤에 걸 기준으로 앞뒤 모두 다 커진다. 그런데 단 얼마부터 출발해야 된다? 1부터 출발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3 컨비네이션 3과 3 컨비네이션 3을 한번 빼주면 식이 완결성이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놈이 홀수기 때문에 CD 둘 중에 하나만 홀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C가 홀수다, D가 홀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풀면 이 경우는 똑같은 형태의 개수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149번입니다. 자, 19의 20제곱을 15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입니다. 그러면 19의 20제곱이라는 이 숫자를 15로 나눈다. 그러면 몫이 있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머지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나머지는 15로 나누었으니까 반드시 얼마부터 0부터 14까지의 숫자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19의 20제곱을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1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4 더하기 15의 20제곱 형태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우리 앞에서 이런 유형을 풀어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놈을 전개해 보면 지수 컨비네이션 0부터 시작하죠. 그죠? 자, 앞에 거 4에 몇 제곱? 20제곱. 15에 0제곱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20 컨비네이션 1에 자, 4에 19제곱 곱하기 15에 1제곱. 한 번 더 적어볼까요? 20 컨비네이션 2에 4에 18제곱 5에 바로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은 20 컨비네이션 20에 자 4에 0제곱 15에 바로 20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로 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두 다 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15가 다 곱해져 있죠. 자, 여기도 좀 잘못 적었는데 15가 돼야 되죠. 그죠? 15가 다 곱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이 15의 배수죠. 따라서 얘도 15로 나누어 떨어지고 15로 나누어 떨어지고 15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얘는 나머지가 얼마다? 0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를 15로 나누면 얘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나머지가 되는 거죠. 나머지. 이해되십니까? 자, 따라서 나머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0 컨비네이션 제로는 1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나머지는 4의 20제곱이 되는데 이 4의 20제곱은 어떻습니까? 0과 14 사이의 숫자가 아니죠. 자,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문제 풀 때는 여기 하나에서 그대로 나머지가 결정이 되는데 얘가 나머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4의 20제곱은 15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되고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나누어 줘야 됩니다. 자, 방금 10분은 어때요? 10분은 4와 15로 이렇게 나누면 15가 등장하니까 조금 편하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는 15가 없잖아요.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 4의 20제곱은 자, 4의 제곱의 10제곱 맞습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그럼 얘는 무엇으로 볼 수 있나요? 16의 10제곱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16의 10제곱이니까 우리는 다시 여기서 바로 15를 만들기 위해서 1 플러스 15의 10제곱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똑같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다시 전개를 해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이 아니죠. 얼마? 지수 컨비네이션이니까 이번에는 10 컨비네이션 0부터 출발하면 되겠네. 그죠? 10 컨비네이션 0에 자, 1의 몇 제곱? 1의 10제곱, 15의 0제곱. 맞나요? 15 컨비네이션 1의 9제곱 맞나요? 15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15 컨비네이션 2에 바로 1의 15 컨비네이션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여기가 다시 지수가 10이죠. 그러면 10 컨비네이션 1의 9제곱 15의 1제곱이 되겠죠. 자, 다음은 10 컨비네이션 2에 1의 8제곱, 15의 제곱. 이런 사실 적을 필요 없죠.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10 컨비네이션 10에 1의 0제곱, 15의 10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두 다 15의 배수들이죠. 15가 다 곱해져 있죠. 따라서 15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죠. 나누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나머지가 0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10 컨비네이션 제로는 1이 되고 1의 10제곱도 1이 되고 15의 0제곱도 1이 되죠. 따라서 이 문제의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몇 번 한 거죠? 2번 한 게 되겠죠. 그죠? 2번 한 게 되는데 바로 15와 연관된 숫자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나온 나머지가 15라는 것이 없지만 4의 20제곱은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 지수 법칙을 생각하면 16의 10제곱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1 플러스 15의 10제곱으로 만들면 동일한 방법으로 한 번 더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 시간 조금 어려웠죠, 그죠? 잘 한번 처리해 보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